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에, 일단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이제 2부에서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만 하루가 지나가지고 다시 1부가 됐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언제냐 이게 날짜가 아마도 12일인 걸로 예, 1월 12일 지금 시간이 6시 50분입니다. 6시 50분이고요. 제가 이제 검찰 인사 관련해 가지고 2부를 하려고 했는데 뉴스가 자꾸 나와 가지고 새로운 뉴스가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나 걸렸습니다. 지금 검찰 인사 관련한 원고만 두께 이렇습니다. 물론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아무튼 좀 그런 상황이다. 계속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방송은 해야 되겠게 일단 준비를 했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영상에서 보시는 거는 제가 즐겨 먹는 와사비 소금입니다. 이게 뭐 살 빼는 데나 그런 건강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치킨 같은 걸 찍어 먹으면요, 약간 상큼하면서도 약간 맵싸한 그런 와사비 맛이 납니다. 와사비 소금 찾아보시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거 공식적으로 광고하는 어떤 제품은 아닙니다. 이거는 저 이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제가 그냥 마음에 들어서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저희 비공식 협찬이 아니지. 협찬 아닙니다. 절대로 협찬 받는 거 없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비공식 광고업체. 아직까지는 이제 비공식 광고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파주에 있는 정해해장국, 정해해장국이고요. 그 다음에 데볼프, 가죽하면 가죽 데볼프. 그리고 이제 일본 드라마 코리아. 그렇습니다. 도라마 코리아. 일본 문화를 한국에 전파하는 어떤 천병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채널 J나 채널 W 보다 훨씬 더 나은 채널입니다. 도라마 코리아. 한국 사람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철저하게 거의 가상 현실에 근접할 정도의 어떤 자막 처리까지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도라마 코리아 봐주시고요. 사실 제가 도라마 코리아가 이게 이제 왜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한국 쪽을 더 위하는 업체냐면요. 도라마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보이는 모든 일본어를 한글로 한글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영상에 박아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 저희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도라마 코리아에서 보이는 영상들을 쭉 보다 보면 일본 여행은 안 가도 됩니다. 그냥 도라마 코리아에 있는 일들만 봐도 일본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있는 문화, 메뉴판 이런 거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애국하는, 요즘 같은 이제 일제 불매 운동 뭐 이런 게 물론 안 좋은 거긴 합니다만 그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애국하는 컨텐츠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예를 들면 어디서 불법 다운로드 같은 걸 받지 않습니까? 오렌지 파일이라든지 파일함, 파일팜, 파일나라 이런 거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서 이제 불법 컨텐츠, 일본 드라마 같은 걸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냥 공짜로 다운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돈을 내야 됩니다. 한 건당 한 50포인트에서 180포인트 이렇게 이제 보통 50에서 180원 정도 되는데 돈을 내야 되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일본 드라마를 보려고 돈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도라마 코리아의 컨텐츠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공짜거든요. 이 도라마 코리아가 일본 회사에 이제 로열티를 주고 사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료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드라마를 무료로 보여드립니다. 그럼 도라마 코리아는 회사는 구세군에서 만든 자선단체냐?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버냐?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보시면 이 구글이나 유튜브처럼 광고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광고 수익으로 이제 이득을 얻는 회사입니다. 그 광고는 누가 내느냐? 국내 업체들이 광고를 싣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 되는 거죠. 국내 업체가 광고를 내고 여러분들은 국내 업체 광고를 보고 소비를 하는 겁니다. 다만 그 플랫폼이 일본 드라마라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 이제 불법이나 합법이나 어쨌든 돈 내고 다운받아서 봐야 됐는데 이제는 공짜로 볼 수 있다. 그것도 고퀄리티의 자막이 달린. 게다가 일본어 공부까지 할 수 있다. 나는 학생입니다. 와타시와 학생 데스. 나는 교수입니다. 와타시와 교주 데스. 이런 거를 바로 보다 보면 바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예. 게다가 이제 도라마 코리아가 앞으로 그 일본의 이제 여러 그 뭐 먹방 드라마라든지 또는 관광 드라마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일본 드라마의 백미는 추리 드라마거든요. 수사 드라마, 수사물 이런 겁니다. 아마 도라마 코리아가 앞으로 이제 뭐 아이보 그러니까 이제 뭐냐 파트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본 수사물을 많이 또 들여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제 상상이고요, 제 바람입니다. 예. 아무튼 도라마 코리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게 저기 지금 다른 광고에 비해서 도라마 코리아 광고가 굉장히 좀 길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러냐면 그 이 도라마 코리아의 어떤 그 CEO 성격이 좀 그래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뭐 성격 좋은 분이시고요. 예. 물론 이제 다른 업체들도 이 정도 길이에 알맞게 제가 다 광고를 해드릴 겁니다. 어차피 제가 의뢰받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콰지님이 만드는 코지비노. 예, 콰지님은 현재 이제 그 대국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FDA 기준에 맞는 FDA 미국 FDA 기준에 맞는 어떤 그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 FDA 기준이냐? 이건 이제 콰지님의 직업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뭐 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거나 직장 상사가 미국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지비노를 부업으로 만드십니다만은 이건 가정에서 이제 그 미국 FDA 식품의약품 안전청 맞나? 하여튼 FDA 기준에 맞춰가지고 비누를 제작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 콰지님의 코지비누. 이 광고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콰지님이 최근에 이제 인지를 하셨다. 라는 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환타님께서 이제 책을 또 하나 쓰셨습니다. 또 하나 쓰셨는데 제목은 제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데 하여튼 신간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냥 기존에 환타님이 가장 최근 신간이 뭐였냐 하면 그 환타지 없는 여행하고 마카오 관련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최근에 홍콩의 탄생인가 하는 그 홍콩 시위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느낀 거, 그 다음에 또 홍콩 한타로 유명하셨고 홍콩 관련 여행기를 많이 쓰셨으니까 또 지역 전문가로서 본인이 이제 처음 느꼈던 홍콩이나 또 홍콩의 어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 차원에서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홍콩 백서 같은 느낌인데, 백서니까 또 조국 백서 만드는 양반들이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홍콩 백서 같은 느낌인데 이 책을 쓰셨고요. 일단 그 서점 가셔가지고 또는 이제 아니면 저기 알라닌이나 뭐 저기 뭡니까 교보나 이런데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환타 전명윤 전두환 할 때 그 다음에 명나라 할 때 명자, 그 다음에 윤기난다 할 때 윤자입니다. 전명윤 검색해가지고 가장 최신 서적 있으면 무조건 구입하십시오. 그냥 볼 거 없습니다. 일단 한 3권 구입하셔가지고요. 비싸진 않습니다. 이렇게 3권 구입해가지고 한 권은 읽고 한 권은 이제 소장하고 한 권은 선물하십시오. 선물. 그 책 잘 안 사는 분한테 선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 잘 사는 분한테 선물하면 그만큼 매출이 또 떨어지니까 책이 덜 팔리니까 책 잘 안 사는 여러분 저기 뭐 여자친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저기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선물을 하시고요. 환타님 책은 내용이 괜찮습니다. 독창적이고 굉장히 뭐 또 어떤 내용을 베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본인이 직접 주변 사람들한테 오만 짜증 다 내면서 또 약속 어겨가면서 이 책 집필에 몰두하십니다. 직접 발로 뛴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괜찮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정의예전국하고 데볼프 광고가 되게 짧았네요. 데볼프 같은 경우는요, 요즘 사장님이자 주임 장인께서 저희 공장장님께서
좀 목공에 빠지셔가지고 각종 나무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거하고 연계된 어떤 가죽 제품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죽하면 데볼프입니다. 여러분 뭐 주문 제작도 가능하니까 단순히 그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데볼프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에 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고요.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거기 파는 물건 말고 별도로 이거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이 직접 이제 그림을 끄적끄적 디자인하셔가지고 의뢰를 하시면요 아마 주문 제작 해주실 겁니다. 이런 업체가 잘 없습니다. 보통 가죽 주문 제작 하려고 그러면 어디 구두 만드는 데서 하거나 막 이러거든요. 근데 퀄리티도 안 좋고. 근데 여기는 가죽도 다 선택할 수 있고 색감도 다 선택할 수 있고 그 협의해서 이제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권총집 같은 걸 하나 좀 주문 제작해서 이제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허리에 찰 수 있는 핸드폰 케이스도 홀스터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주문 제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칼집도 가능합니다. 그 보통 칼이 이렇게 약간 단검이나 이런 칼 그 케이스 없는 칼들이 많은데 이런 거 이제 칼집 같은 것도 주문 제작을 해주시니까 또 3단봉집이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죽으로 된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데 뭐 가죽으로 된 어떤 케이스에 좀 넣어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의뢰를 하십시오. 뭐 만년필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중한 공구라든지 또는 저기 부엌칼 같은 거 또 비싼 부엌칼들이 있거든요. 회칼 같은 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딜도라든지 뭐 이런 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애가 그냥 방금 내가 뭘 들었지라고 귀를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듣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셨던 그거 맞습니다. 제 방송은 19금이니까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주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해 해장국 일단 드셔보세요. 가서 멀지도 않으니까 서울에서 한 1시간 가면 됩니다. 1시간도 잘 안 걸립니다. 자유로 이제 졸라 밟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파주 출판단지 가기 전에 있습니다. 정해 해장국이라고. 그거 가셔가지고 혼자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가게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딱 들어가시면 일단 여러분이 뭐 이렇게 이게 가면 내가 또 주목받거나 또 쑥스럽지 않을까. 저 구석에 앉으면 그냥 조용히 그냥 밥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셔가지고 해장국 한 그릇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 무침 한 명이 가서도 먹을만 합니다. 내장 무침 시켜가지고 드시고 남으면 싸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럼 포장해서 집에 가져와서 맛있게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 해장국도 꼭 이용해 보시라. 사실 먹는 게 중요하죠. 사실 막 비누나 뭐 책이나 뭐 가죽 제품이나 이제 컨텐츠나 이런 거 뭐 사실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정해 해장국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해장국을 먹으면서 일단 핸드폰으로 스마트폰 돌려가지고 도라마 코리아의 영상을 보면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계산할 때는 데볼프 지갑에서 카드 꺼내지 말고 현금으로 계산하죠. 물론 카드 기계도 있습니다만 뭐 그것도 카드 낸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기왕 도와주러 갔으면 현금 빳빳하게 주고 뭐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냥. 하여튼 데볼프에서 지갑에서 이제 카드 꺼내서 결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룰랄라 집에 와가지고 코지빈으로 이렇게 손 씻고 누워서 이제 환타님 책을 보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분실 스페셜 정분실과 함께하는 생활이다. 환타님 책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환타님 책이 생각보다 좀 지루하다 그러면 정분실을 듣거나 뭐 이렇게 하루를 끝내는 게 얼마나 좋은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업체들로부터 뭔가 후원을 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정해 해장국 제가 돈 주고 가서 먹었고요. 그 다음에 데볼프 지갑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제 돈 주고 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라마 코리아도 제가 그냥 회원 가입해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타님 책은 제가 가서 저기 저자 사인본을 받긴 했네요. 처음에 한 2번 정도. 그 다음에 환타님 북 콘서트에 가가지고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돈 주고 샀고요. 그 다음에 코지비노 같은 경우는 아직 써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사시는데 제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코지비노를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저는 저기 뭡니까 저기 아이보리 비누나 아니면 록시땅 뭐 이런 거 쓰거든요. 록시땅 비누가 사실 좋긴 좋더만. 좋긴 좋아. 근데 제가 수제 비누를 별로 잘 못 믿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코지 비누도 제가 조만간 써보고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5개 제품. 하지만 저하고 개인적인 어떤 연관성은 없다. 제가 특혜를 받은 것도 없다. 하지만 제가 이건 광고할 만하다 생각을 해서 이제 광고를 해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정분실에서 이런 걸 좀 광고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면요, 제가 직접 가서 이용을 해보고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방송을 어떻게 언제까지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곧 방송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아마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관둘 생각이 없거든요, 방송을.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또 그것도 모르죠. 또 왜냐하면 계약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정기적으로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게 힘드니까 제가 이제 업체로부터 특별하게 광고를 받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러다 보니 제 마음대로 이런 광고, PPL 같은 광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광고를 하냐? 업체로 의뢰받은 것도 아닌데 왜 광고를 하느냐? 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냐? 이렇게 혹시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냐? 단적으로 까놓고 얘기해서 광고가 하나도 없으면요, 방송이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제 뭐 그런 거 뭐 스타벅스라든지 또는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광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광고 하느니 주변에 뭐 이런 사업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나마 좀 도와주는 게 좋겠다. 사실 이게 도움이 될지 오히려 해가 될지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 관련 컨텐츠인데 이런 광고를 하는 게 얼마나 득이 된다고. 솔직히 까딱 잘못하면 이 돈탱이 쓸 수도 있는데, 야 니네 거기 광고 짓냐 이래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여튼 뭐 여기 제작자들로부터 이 광고주는 아닌데 이 회사 주인들로부터 우리 좀 빼달라라고 연락이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빼드리겠다. 군말 없이 빼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뭐가 있나? 뭐 하여튼 이렇게 가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이거 검찰 인사건은 2부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 할 건데 2부는 제가 여러분들이 또 불만이 폭주할 것 같으니까 2부는 이제 바로 녹음을 할 거고요. 오늘 1부에서는 그럼 광고만 할 거냐? 아닙니다. 광고만 할 건 아니고 두 가지 뉴스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게 약간 좀 미묘한 뉴스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란 민항기 격추 인정의 정권위기 역풍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뉴스입니다. 오늘 나왔고요. 오늘 한 4시간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제 민항기 격추에 대해서 인정을 했죠. 결국에는 제가 사고 직후에 예측했던 내용 거의 그대로 다 이제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 제가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 대충 이 동네가 이렇습니다, 일하는 게. 그리고 이제 요건 조금만 추측을 해보면, 저렇겠거니라고 이제 이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전후에 이제 반정부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그냥 정치만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경제만 공부하신 분들은 곧 전쟁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밀리터리 분야에 관심이 있는 덕후라면 이란 군이 지금 미국하고 전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미국하고 전면전 하는 건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드렸던 거고, 제가 잘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다. 다만 이제 동물적인 분석 본능은 있다. 하나 남들에 비해서 그렇게 잘난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뉴스를 가져왔냐면, 지금 이란의 주요 도시들에서 반정부 시위가 다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애객기를 오인해가지고 격추한 걸 정부에서 인정을 하게 되니까 이게 반정부 시위가 더 격해졌습니다. 뭐 대충 이게 보도가 안 돼서 이제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텐데, 사실 지난해부터 이란이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휘발유값 인상 등 민생과 항의로 촉발된 시위에서 정부 발표는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근데 추산으로는 이제 서방에서 보기에는 한 2,000명 가량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무력 유혈 진압으로 사망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인식이 안 좋은데, 이게 이제 이란 행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기보다는 이슬람 종교 지도부에 대한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압도 혁명수비대가 했으니까요.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 시스템이 군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각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통쳐서 그냥 이란 군이라고는 하는데 과거 이제 독일군처럼 그 나치라고 그러니까 무장친이다라고 해서 당의 군대가 있고 그다음에 독일 육군이라고 해서 독일 국방군이라고 해서 국가의 군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니니까 우리는 일개 정당이 이제 군사력까지 가지고 있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 이런 거를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지만 뭐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의 군대지 중국 국가의 군대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국가와 공산당이 거의 일체화되어 있으니까 일당 독재니까 그게 이제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중국에도 이제 민주주의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야당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걔들이 힘을 더 얻어서 만약에 뭐 중국 민주당이 집권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중국 민주당의 어떤 그 집권해서 그 사람이 중국의 총리가 되고 이 총리가 그 군대한테 지시를 해도 인민해방군에 지시를 하더라도 인민해방군은 이 총리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군대거든요. 이런 겁니다. 이슬람의 혁명수비대도 이슬람의 종교단체,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의 이제 어떻게 보면 사병조직 같은 거지. 이게 이란 군의 국가 행정기관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반정부 시위 진압을 이 혁명수비대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에 대한 어떤 반발이 심해지는 건데요. 이걸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란이 11일 우크라이나 격기를 5인 격추한 실수를 사흘 만에 인정하면서 나라 안팎의 비난과 항의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란의 주요 도시들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서는 현 정권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임까지 요구하는 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인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의 사임 요구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이번 사태의 파장이 심상치 않을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미국과 이란의 이제 군사적 충돌과 무력 분쟁 위기는 미단기 격추 사건으로 한풀 꺾이는 반면 미단기 격추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경제 제재 등 이란에 대한 비군사적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미단기 격추를 통해서 이란인 82명을 빼고 캐나다 국적자가 57명, 우크라이나 11명, 스웨덴 10명 등 총 17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제 이게 이란 대통령이 지금 수습을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자국 방공부대의 재앙적인 실수를 공식 인정하고 지스텐 트위도 캐나다 총리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명했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더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 국제적 규범 안에서 어떠한 국제협력도 환영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 아마 미국의 NTSB도 여기 조사에 참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이란의 책임 인정은 중요한 조치이지만 어떻게 그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는지 철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이란의 전적인 책임을 요구했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가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제 간결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이제 정부와 군부의 사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서 시라즈, 에스파한 등 주요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항기 격추 사건이 지난해 11월 휘발유값 인상 등 민생고 항의로 촉발돼 수백 명 사망자를 낸 반정부 민주화 시위에 기름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11일 테헤란 도심에선 희생자 유가족과 대학생들을 비롯한 시민 수백 명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 시위자는 최고사령관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사퇴하라라는 구호까지 외쳤다고 알자지라 방송은 전했습니다. 개혁파 야당 녹색운동의 메흐디 카루비 대표도 하메네이의 사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사임이 아니라 최고 종교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임을 요구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제 이게 뭐냐.
하산 로하니 입장에서는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인 하산 로하니 지금 연임해서 이제 두 번째 임기를 맡고 있는데 이 대통령인 하산 로하니는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경제 제재 빨리 풀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깐깐한 종교 지도자가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그 죽은 그 슐레마인인가 뭐 하여튼 걔랑 같이 쿵짝을 해가지고 핵 개발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게다가 이란 어떤 그 세속 정부하고 이란의 어떤 종교 지도자와의 관계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하산 로하니도 이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만 자기는 행정부를 맡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경제를 살려야 될 입장인데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런 건 관심 없고 오로지 자기의 권력 유지에만 이제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공화국 수비대, 그러니까 공화국 수비대란다. 저기 이란 혁명 수비대, 얘들이 얼마나 이제 그 오만방자한 애들이냐면 이란 대통령 뺨을 때린 적도 있거든요. 이 수비대 사령관이. 물론 지금 대통령은 아니고 전임 대통령이긴 합니다만 전임 대통령이 이제 현임 시기 때 뭐 의회 내에서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뭐 뺨을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우리가 마치 우리가 정통이다라는 식의 어떤 횡포를 부리고 다닙니다. 마치 홍위병들처럼. 마치 이제 친문들하고 크게 다르지도 않죠, 입장이. 뭐 그런 사람들인데요. 하여튼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대통령인 하산 로하니가 이걸 이제 의도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예, 절대 존엄이었던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에게 물러나라 라는 어떤 구호가 시위대에서 나오고 있고 이 구호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하메네이의 반대파 쪽에서 심은 것 같거든요. 이런 구호를 한번 내도록. 그 다음에 이제 정당에서도 야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하메네이 입장에서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그 슐레이마니야 복수를 다짐했다가 어떻게 더 큰 사단을 내버린 게 이제 이 사람이 됐으니까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은퇴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뭐 나이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연달아 올리면서 정권 흔들기에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도 진짜 깐죽거리는 건 대왕이죠. 그 트위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썼냐, 제가 약간 좀 상황극처럼 하면 용감하고 오래 고통받는 이란인들에게 나는 취임 때부터 당신들과 함께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당신들의 시위를 긴밀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당신들 용기에 감명받았습니다. 라고 썼고요. 또 이란 정부를 향해서는 인권단체들의 조사를 허용하고 이란 국민의 지속되는 시위 사실을 보도해야 합니다.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또 다른 학살이나 인터넷 차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Great Iran, Persia again. Thank you. 이런 식으로 깐죽거리면서 이 시위를 이제 시위대에 어떤 기세를 더해주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예전 같았으면, 그러니까 11월달 같았으면 사실 이 이란 시위대에서 미국 대통령이 찍소리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뭐라고 그러면 저 봐라 저 미국이 배후에 있지 않냐 뭐 이딴 소리 나왔기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놓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란이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그 이란 혁명수비대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방공사령관이 이제 이 어떤 그 격추 책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요. 그 적어도 비행체를 감지한 책임자의 조급한 판단으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다며 정보 실패를 시인했고, 전시에는 관련 당국이 민항기의 비행을 금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공항과 항공사는 아무 잘못이 없으면 모든 잘못은 군에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모든 걸 잘못했다라는 건지 아니면 이란 공군이 잘못했다는 건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뭐 전시라고 해봤자 자기들도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공격을 한 거니까 차마 마치 내가 보기엔 미처 비행 금지를 해야 된다는 걸 깜빡하고 한 것 같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레이더에 안 보이다가 갑자기 저공에서부터 왜냐면 이륙하는 비행기니까 착륙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레이더에 안 보이다가 갑자기 보이니까 이거 순항 미사일이다 또는 스텔스기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바로 쏴버렸고 이 사단이 생긴 거죠.
문제는 CIA 쪽에서는 이 정보 분석을 한 이틀 정도 정보 분석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놨고, 뭐 자기들은 데이터를 갖고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이 사건 발생 직후에 바로 말씀드렸죠. 직관적으로 스미더스가 CIA보다 낫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훅 던졌다가 틀리면 어떡할 겁니까? 틀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일은 CIA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한 2, 3일 데이터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결과 내놔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틀리는 거에 대한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일단 딱 봐서 이거 같은데 이래서 바로 던지는 거고요. 뭐 그런 거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또 하나 뉴스는요. 그래서 이제 이란 쪽에서는 이 자기의 위에 있던 상황 같은 하메네이를 물러나게 하는데, 시위대가 이러고 있으니까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즐기고 있다 이 상황을.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비슷한 얘기로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민주당 내 이제 총선 공천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뭐 공천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쭉 해드렸습니다. 뭐 김두관 의원을 어디에 내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좀 분위기가 약간 묘하게 돌아가는 구석이 있어서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경기 김포 가비 지역구인 현직 의원입니다. 김두관 의원을 부산에 보내자는 얘기가 있거든요. 부산에 출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산이냐 뭐 이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최근에 나왔냐면, 인천 계양 의리 지역구인 현역 의원인 송영길 의원을 인천 연수을에 보내자. 같은 인천이라 하더라도 지역구를 바꿔서 꽂자는 거죠.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출론 소위 말해서. 근데 이걸 왜 이래야 되냐? 뭐 말은 그렇습니다. 말은 뭐냐면 신문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PK 지역의 총선을 전체적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또 이제 인천 같은 경우도 이 연수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경욱이 자한당의 민경욱 의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경욱 의원의 어떤 그 대항마로서 그 송영길 의원을 연수을로 보내가지고 어떤 그 총선을 좀 분위기를 띄워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완전 개수작이거든요. 이건 무슨 개수작이냐면, 김두관이나 이제 송영길은 지금 멀쩡하게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제가 다른 지역구에 꼽겠다는 겁니다. 그 좀 센 후보가 있는 지역에. 그러면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전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데 잘못하면 가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새로운 지역구에 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이제 총선 지위 운운하면서 이제 중진이 가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비문 험지론 아니냐는 겁니다. 뭐냐면, 야, 김두관이나 송영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선 후보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범친문이긴 하지만 친문은 아닙니다. 그렇죠.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대표 선거할 때 2위까지 갔던 사람이고, 김두관은 자기 스스로는 지가 대권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대권 꿈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국회의원 한 번 더 할 수 있는 자기 지역구에서 빼가지고 다른 데에 붙인다? 누가 이 잔대가리를 굴리고 있겠습니까? 소위 친문 브레인들이 이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대권 후보가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자기 쪽 사람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거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와서 또 뭐 여자 문제다 이런 걸로 거세하기는 힘드니 다른 지역에 보내가지고 떨어지면 땡큐고 왜냐면 국회의원 떨어지면 대선 후보도 못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밀어내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마치 저번에 뭡니까 2016년 새누리당 선거처럼, 야, 그러니까 당선은 다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는 총선을 이용해서 내부 투쟁, 내부 권력 다툼, 차기 대권 다툼, 이걸 벌써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거죠.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지들이 이길 줄 알고. 이런 짓 하는 애들은요 참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참교육을.
지금 저것들이 이런 짓을 할 때입니까? 지금 경제가 개판인데다가 사람이 중리산회하고 있고 지금 줄줄이 여권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청와대 내부에서 범죄 혐의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남아있는 대권 후보들 김두관, 송영길을 갖다가 거세시키려고 또 이낙연도 이제 뭐 그런 얘기 나왔죠. 이낙연도 종로에 주겠다고 했다가 뭐 종로에서 만약에 황교안하고 붙어가지고 이겨버리면 순식간에 대권 후보 될 것 같으니까 이낙연 대신 그럼 이광재를 넣고 이낙연은 뭐 저기 총선 총선 사령탑 공동 사령탑 역할을 맡기면서 그냥 비례 한 10번 주자. 지금 이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비례 10번이면요. 비례 10번까지는 안 주겠지 설마. 비례 한 5번은 주겠지. 근데 비례 8번. 근데 진짜 지금 선거제도에서 잘 되면 비례 7번까지 될 수도 있고요.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이낙연을 비례로 돌린다. 설사 안 되면 땡큐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비례로 국회의원 된 사람한테 국회의원 된 사람이 뭐가 검증이 됐다고 지금 대권 후보로 올리겠습니까? 게다가 모양새는 마치 황교안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처럼 보일 텐데 이광재를 안 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로에 이낙연을 종로에서 빼겠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게 이낙연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죽이고 송영길 죽이고 김두관 죽이고 총선을 이용해서 이러고 와서 그 다음에 누구를 올리겠습니까? 싹 다 죽이고 나면 뭐 지네 중에서 한 명 생기겠지라고 생각밖에 더 하겠어요? 그럼 같은 이유로 이재명 지사도 분명히 대법원에서 이상한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경수도 날아갈 테고. 악업을 이렇게 쌓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국민들이 무슨 바본 줄 아시나 본데 이 양반들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 386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졸라 안 해가지고 고졸 수준이에요. 그냥 지적 능력은. 게다가 학생 그냥 정상적으로 대학 나왔어도 공부를 할까 말까인데 학생운동까지 했죠. 게다가 학생운동만 했습니까? 학생회 운동도 했죠. 얘들이 보통 전부 다 총학생회장 출신들이거든요. 얘들 공부 졸라 안 했습니다. 그 당시. 뒷돈 받아먹기 일수고 학교 축제 같은 거 하면은 학생회비 빼돌리고 그다음에 총학생회장 하면 원래 공부 안 하는 인간들이 하는 거거든요. 맨날 무슨 목고지라 그래가지고 어디 무슨 뭐 춤이나 추러 다니고 뭐 깽간에 휘두르고 뭐 그렇지 뭘 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인식 수준은 그냥 고졸 수준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졸이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데 나이 50 먹은 고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아있는 거는 욕심밖에 없고 굴리는 건 잔대가리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게 지금 이렇게 관측이 되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데 대한 이제 추가적인 뉴스는 제가 계속 추적을 해 나갈 거고요. 뭐 고소하고 싶은 사람도 있으면 고소하시든가 저한테. 들어오면 땡큐고. 저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의 같은 거 안 합니다 절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해가지고 무고죄로 이제 여러분 손목에 수갑을 채워 드릴 겁니다. 아무튼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이제 검찰 인사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